예, 안녕하십니까. 비트박스 발표를 맡게 된 최승빈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우선 목차를 설명드릴 텐데 1번 개요, 개발 동기 및 개발 과정. 그리고 상세도 DB 구조도와 이제 적용 기술과 저희 구성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일단 영화관 사이트를 모방해서 전체적인 기능 구현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풀스택 과정에 맞게 프론트 백엔드를 파트별로 직접 구현했습니다. 리액트와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영화 DB 검색 API, 그 결제 API 등을 이용한 다양한 API를 사용했고, 이 DB 구조도는 이제 영화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용 기술들은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API들과 자바스크립트, 아이임포트 무이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사용했고요.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를 기준으로 JPA와 JWT 그리고 메이븐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DB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해 구성했고요. 이렇게 예매 기능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그 영화 리스트 그리고 영화 상세 예매도까지 해서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이제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약관 동의 페이지에서 이용 동의 필수 선택 시 확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입력 페이지로 넘어가고 아임포트 오픈 API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성공 후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비밀번호 재입력 시 최초 비밀번호와 다르면 유효성 검사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버튼 유효성 검사로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모든 버튼이 선택됩니다. 본인 인증 후 모든 입력창 입력 시 회원가입 버튼이 활성화되고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등록 알림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은 스프링 서큐리티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데이터에 암호화하여 저장됩니다. 이미 본인 인증이 완료된 유저 정보가 있으면 회원가입 시 같은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카카오 로그인 API를 사용하여 최초 로그인 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여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게 구현하였고, 이후 카카오 이메일 패스워드 입력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예매 구매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각 예매 내역을 클릭하면 QR코드가 내장된 영화 입장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예매 내역 보기를 클릭하면 이미 상영한 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 구매 내역에서 스토어 구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변경 가능하며 이메일을 입력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이메일로 변경이 가능하고, 페이지 리로딩 시 변경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시 유효성 검사로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변경이 가능하게 구현하였고, 비밀번호 버튼 클릭 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입니다. 아이디 찾기는 필수 입력 정보가 일치하며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필수 입력 정보가 틀리면 인증을 시도할 수 없고, 일치하면 본인 인증 완료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권한 설정 기능 구현 영상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데이터 요청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소창에 URL을 입력 후 접속하거나 일반 유저가 접속 시 접근이 거부됩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 시 정상 접속됩니다. 계정과 관련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는 어드민 등급만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정보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포메이션에서는 총 관람객 수, 스토어 상품 판매량, 월별 영화 개봉 확인이 가능하며, 레저베이션 레이트에서는 현재 상위 4개 영화 예매 순위가 보여집니다. 또한 토탈에서는 영화 관람 상위
10개가 보여집니다. 뉴스에서는 관리자들이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 확인, 수정, 삭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글 작성 시연 영상입니다. 또한 작성, 확인, 수정, 삭제는 모다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징 처리를 하였으며 게시글 검색은 타이틀과 컨텐츠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저 탭입니다. 유저 탭에서는 회원 등급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과 이름, 아이디, 가입일 등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회원 등급 수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저를 어드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회원 삭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 리스트 탭입니다. 영화 리스트 탭은 검색 기능 및 데이터로는 네이버 검색 API, 영화진흥위원회 API, TMDB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검색과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스토어 탭입니다. 스토어 상품 등록 삭제가 가능하며 카테고리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등록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스토어 페이지에 상품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성 검사를 통하여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된 상품을 스토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리스트에서 등록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 관리자 페이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영화 파트 제작은 김묘선, 박찬호가 제작하였으며 저는 발표를 맡은 박찬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영화 페이지, 영화 상세 페이지는 메가박스를 참고해서 만들었으며 박스 오피스, 상영 예정작, 특별 상영,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5종류의 탭으로 나누었고 각 연화의 상세 데이터들은 전부 엔티티를 사용해서 테이블 생성 및 영화 추가 페이지에서 데이터의 삽입과 출력, 삭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 영화 리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고 박스 오피스인 만큼 전체 영화의 예매회를 따라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놨으면서
순위도 매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가지 않더라도 영화 포스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간략한 줄거리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개봉 날짜가 되지 않은 영화는 평점이 나오지 않게 하고, 개봉된 영화는 평점을 가져와서 줄거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날짜에 맞춰 개봉일이 아직 안 된 영화의 경우 버튼을 비활성화시켜서 예매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현재 날짜가 개봉일이 된 경우 개봉 예정작에서 박스오피스로 옮겨지면서 예매가 가능할 수 있게 스케줄러 처리와 개봉 종료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영화가 리스트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매 버튼 클릭 시 예매 페이지에서 해당 영화가 자동 선택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온 DB 영화 개수에 따라서 총 영화 개수를 표시하면서 개봉 중인 영화만 따로 볼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서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20개씩 나누어서 출력했으며,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20개씩 더 출력할 수 있게 하고 100개까지 출력할 수 있게 했으며, 만약 전체 영화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100개째에선 더보기 버튼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검색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영화 리스트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세 페이지의 전체적인 구현 포커스는 영화라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것을 배치하고 보여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화 리스트에서 선택된 영화의 데이터를 상세 페이지로 가져오는 것으로 뒷배경의 헤더에 해당하는 JPG 파일, 제목, 평점부터 예매율, 누적 관객수 등 해당 영화에 대한 메인 정보들을 DB에서 가져와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매 링크 버튼 클릭 시 전체 영화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예매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예매 페이지에 해당 영화가 선택되어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엔 영화 설명이 추가로 있을 경우엔 더보기 토글 버튼 생성, 그리고 짧아서 없을 경우엔 출력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영화 메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리액트 차트 JS를 이용한 그래프이면서 각 컬럼으로는 스토리, 연출, 배우, OST, 영상미를 평가를 해서 그래프 수치가 변화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 영화마다 관람 포인트가 다르고 누적 관객수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관람평입니다. 작성한 댓글을 볼 수 있는 탭입니다. 댓글은 세션을 감지해서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되도록 하였으며, 비로그인 시에는 이와 같이 로그인 툴팁이 띄어지고, 로그인을 원할 경우 클릭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모달창이 띄어집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별점 체크와 체크박스를 이용한 관람 포인트, 평가를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댓글은 한 번만 등록 가능하고 같은 아이디가 중복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댓글만 지워질 수 있도록 삭제 기능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삭제가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예고편입니다. 해당 영화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 목록이 불러가지고 이전 영상, 다음 영상 버튼으로 하단 리스트에서 선택도 가능하고 직접 마우스 선택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에서 영화 검색을 하면은 해당 영화가 있을 경우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저희 전체 영화 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매 파트의 발표를 맡은 박지훈입니다. 예매 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빠른 예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게끔 해두었고요.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하루씩 이동이 가능하고, 바로 옆에 있는 캘린더 버튼을 이용해서 직접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날짜에 있는 상영 예정 영화들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영화를 선택하면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상영관을 띄워줍니다. 상영관까지
상영관까지 선택을 마치면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내역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X 버튼을 이용해서 상영관 및 영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영화들은 촬영 당시 시간에서 현재 상영되지 않은 영화들만 뿌려주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현재 이 상영 예정의 좌석 정보를 가져와서 미리 볼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그 위쪽에 시간 내비게이트 바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시간의 영화를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좌석 또한 표시되게 해뒀습니다. 영화 좌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창을 띄웁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예매 페이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좌석 선택 파트입니다. 영화와 상영관을 모두 선택한 후 상영 예정을 클릭하면 그 영화 상영 예정의 좌석 정보를 보여줍니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 이미 예약되어 있는 배열을 가져와 빈 배열에 덮어 쓰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예약은 8명까지 가능하며 일반은 갈색, 청소년은 살구색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약되어 있는 좌석들은 클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좌석을 클릭하게 되면 초기화와 좌석 선택 완료 버튼이 활성화되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좌석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을 누르면 선택하신 영화의 타이틀을 가져가서 미리 선택되어 있게끔 해줍니다. 다시 상영관과 상영 예정을 선택한 후 좌석을 선택하면 우측 하단에 선택하신 좌석들을 보여주게끔 했으며 그래서 클릭하시면 제거도 가능합니다. 좌석을 선택하신 후 좌석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제 모달로 넘어갑니다. 결제 모달에서 좌석을 다시 선택해주면 좌석 다시 선택 버튼을 누르면 뒤로 돌아가고요. 다시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3자리, 청소년 2자리 확인해서 금액을 합계해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아임포트 API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예매에 성공하면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 예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과 상영 일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티켓도 나오고 이 QR코드는 직접적으로 이 상영 정보에 이 예매 내역의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좌석들이 실제로 예매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상영 예정 내역을 눌러보면 예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예약을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구매 내역 컬럼에서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일 상영 예정 내역을 확인하면 좌석 또한 취소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난 예매 내역 누르시면 지난 예매 내역 또한 보실 수 있으며 상영 예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상영이 자동으로 상영으로 바뀌게끔 스케줄러 설정하였습니다. 예매 파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박스 스토어 파트 발표를 맡게 된 정주용입니다. 스토어의 인덱스 페이지는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콤보 카테고리는 4개 상품으로 나열하였으며 마우스를 허브할 경우 장바구니, 구매하기, 선물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페이지를 좀 더 내려보면 팝콘, 음료, 스낵 카테고리는 3개씩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우스 허브할 경우 3개의 버튼이 출력됩니다. 네 종류의 각 카테고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별 CSS가 적용된 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세부 상품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스토어 인덱스 페이지로 가서 3가지 버튼 중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버하여 장바구니, 구매하기, 선물하기 클릭 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얼러트 창이 뜨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하고 다시 한번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에 상품이 등록되며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확인하는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취소를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을 하지 않으며 확인 클릭 시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을 중복하여 담을 경우 얼러트 창이 뜨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동일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품이 담겨 있다는 얼러트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몇 개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게 되면 담아놓았던 상품들이 나열되며 수량을 변경 시 금액이 연동되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경우 우측의 X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이 삭제되며 총 결제 예정 금액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페이지 구성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DB에서 불러온 주문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특성상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아임포트를 이용하여 KG 이니시스를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품명은 상품이 여러 개일 경우 상품명 플러스 그 외 n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알림 창이 뜨고 확인 클릭 시 결제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제 완료 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문 번호는 현재 날짜 플러스 시퀀스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구매 알림으로 카카오톡 공유 API와 SMS 발송 두 가지로 보낼 수 있게 하였고 주문자가 받고 싶은 알림으로 선택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 시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클릭 시 주문 내역을 공유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에게 공유하기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공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지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유할 경우 보이시는 화면처럼 상품 정보가 카톡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이미지로 대체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제 완료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더보기를 클릭하면 스토어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며 상세 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가기 위해 아이콘이 아닌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수량을 변경하면 총 구매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구매하기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의 수량과 함께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장바구니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 방법인 BC 페이북으로 구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내역 클릭 시 마이 페이지 내 구매 내역으로 이동하여 스토어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비트박스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원들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있어. 네, 제가 이번에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었는데 제가 능력도 좀 많이 부족하고 제가 너무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이제 잘 도움도 못 드린 것도 있었는데 잘한 팀원 덕분에 이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팀원분들 너무 든든했고 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선생님 너무 감사했고, 네, 팀원분들도 3주 동안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주가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인데 좋은 팀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3, 4주 정도 기간 동안
많이 배우고 문제가 뭔가 생기면은 다들 팀원분들이 해결해 주려고 많이 해주셔서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이 서로 배운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힘이 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